예,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에 그 11월 달에 있게 되는 그 대선 전에 이스라엘과 사우디 간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그 협정을 마무리 짓기를 원했는데, 근데 그게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았고 또 앞으로 대선 전에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미국은 이렇게 진전이 안 되는 걸 지금 이스라엘한테 핑계를 대고 있어요. 이 문제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 바이든 국무부 행정부 그쪽 소식통 그쪽 매체 스피커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가자 전쟁을 빨리 종식하지 않아서 사우디가 이 서명을 안 한다. 또 이스라엘이 전후 통치 방안인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반대해서 사우디가 이 이스라엘 사우디 정상화에 서명을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협상이 안 된다라고 핑계를 대고 있는데 실상은 뭐냐면 사우디가 미국 측에 이스라엘 정상화 대가로 조건으로 미국과 상호의 방위 조약, 우리 한미 동맹 비슷한 그 수준의 거의 초강경 그 안보 동맹을 해달라 상호 방위 조약 그 첫 번째 오퍼 조건, 두 번째 오판이 이제 이란도 핵 개발하니까 우리도 핵 개발 지원해줘. 이 두 가지 오퍼를 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하고 정상을 할게 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이 조건을 이제 완성해야 되는데 이게 그러면 이게 왜 복잡한 문제냐면 그러면 만약에 미국이 그 사우디에다가 핵 개발을 허락한다든가 또는 뭐 아까 또 한 가지 뭐였죠? 방위 조약. 방위 조약. 이거 해준다고 하면은 그럼 사우디는 더 이상 이스라엘한테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든 말든 상관없이 우리랑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까? 그게 핵심 국익이죠. 팔레스타인은 그냥 정서적인 용이고. 아, 정서적인 용. 정서적인 용. 근데 아브라함 협정의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팔레스타인 문제 이걸 좀 시계반을 뒤집어서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아브라함 협정 실패할 것이다. 민주당 애들이 다 그랬어요. 왜?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랍은 절대 이스라엘이랑 손을 잡지 않아. 그런데 아브라함 협정, 아랍에미리트 이 손 잡았죠. 쿠웨이트 다 이스라엘이랑. 이게 뭐냐? 핵심, 팔레스타인 이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보 동맹이 핵심이구나라는 게 그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 팔레스타인 문제 때문에 뭐가 안 된다라는 거는 핑계네. 안 된다는 거는 바이든의 핑계고 중동 국가도 그냥 표면적으로 지금 안 될 거. 실제 조건은 아까 얘기했던 상위 방위 조약, 핵 개발 이 두 개를 주면 내가 해줄게. 최대한 끌어내야 되거든요.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런 핵 개발 지금 내일 모레 핵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 칭얼거리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상호 방위 조약을 하려면 미국 의회, 특히 상원의 인준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대선 시즌이고 상원 회기가 9월 27일까지예요. 이거 검증하기에 너무 짧은 거예요.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촉박하고. 그다음에 또 공화당 의원 상원에서 10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돼요. 이 조약을 인준하려면 상위 방어 조약도 국제 조약이기 때문에 상원의 인준이 필요한데 공화당 상원이 10석이 필요한데 공화당 상원이 바이든의 외교 치적인 이스라엘 사우디 정상을 합의해 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정치 스케줄상. 그래서 그런 내부적 미국 내 국내 정치 문제 때문에 대선 스케줄, 상원 스케줄 때문에 안 된다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자기네들이 석유를 팔고 받게 되는 그 돈들, 그 거래하는 그 화폐를 그동안은 사실 달러화로 많이 했는데 한 8, 90%는 달러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 달러 안 받겠다. 이런 얘기가 돌았어요.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달러화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왜 안 받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우디가 이게 가짜 뉴스예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예요? 결론적으로는 약간 증권가, 그러니까 해외 증권가 찌라시 같은 내용이에요. 제가 가짜 뉴스에 약합니다. 예, 하여튼 뭐 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전혀 뭐 의미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국제 정세를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우디가 1974년에 미국과 맺은 그 페트로 달러 협정이 있어요. 그게 이제 50주년이 되거든요. 지금 50이 되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달러로 이제 지금 배럴당 몇 달러 이게 페트로 달러예요. 그러니까 그 단위를 달러에다가 패깅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유를 살려면 달러로 결제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달러를 결제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기축통화로서 달러 지위는 약화된다라고 그 가짜뉴스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어떻게 보면 미국이 세계 패권을 쥘 수 있는 3대 그 트라이팟 3대 그 삼각대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해양 패권이랑 군사력, 두 번째 군사력, 세 번째가 금융 패권, 달러 패권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사우디가 페트로달러를 포기하면 그 3축 중에 하나인 금융 패권이 무너진다라는 가짜 뉴스예요. 그리고 사우디 입장도 그 가짜 뉴스에 따르면 그 찌라시에 따르면 중국이 사우디 석유의 20%를 수입하는 와중에 미국은 이미
에너지 독립국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미국에 많이 수출을 했는데 이제는 사우디가 이제 중국에다 많이 수출을 하니까 그 달러로 하면 중국이 또 미국 제재에 걸리고 하니까 그냥 위안화 결제의 그 당위성을 설명한 거죠. 사우디 입장에서는. 그래서 사우디는 결제 통화를 다양하게 하는 그런 취지로 페트로달러를 포기하고 위안화, 루블화로 결제를 받겠다라는 게 가짜 뉴스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 러시아하고 중국하고도 이 무역 거래가 많거든요. 여기도 달러로 이렇게 결제합니까? 그러니까 러시아는 현재 미국의 금융 제재 국가라서 달러 시스템 못 써요. 이제 결제가 안 돼요. 쫓겨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해외 국가들이랑 무역을 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누구랑 하냐면 좀 약간 불량 국가애들 있죠. 중국 뭐 이런 애들이랑 유라시아 이런 애들이랑 결혼하는데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실제로 무역 거래 80% 이상을 루블과 위안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중국과 러시아가 또 그들만의 리그를 또 만들려고 그래요. 그 브릭스도 만들어서 브릭스 통화 나온다 그러고 그 상하이 경제협력위원회에서 SCO에서 이제 서로 우리끼리 루블랑 이제 위안화를 쓰자. 달러 안 쓰고 달러 쟤네들 안 좋아. 맨날 우리 경제 제재만 하고 우리 독자적인 리그를 만들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브릭스가 지향하는 탈달러화를 그 현상이 맞물려서 갑자기 이제 사우디가 페트로달러 포기가 나오니까 이제 이게 검색어로 막 등장을 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결제 통화랑 기축 통화는 달라요. 그러니까 결제 통화 사우디가 다른 통화로 하더라도 그럴 가능성도 없지만 하더라도 기축 통화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달러의 기축 통화는. 왜냐하면 기축 통화를 유지하려면은 채권 시장이 있어야 돼요. 국채를 팔고 그 채권을 갖다가 또 하려면 해칭 도구가 있어야 되고 또 사법 체계가 정비가 돼야 돼요. 이거는 10년짜리 거대한 프로젝트거든요. 그러니까 브릭스나 이 약간 후진국들은 이 법의 지배를 안 하기 때문에 이거 채권 시장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축 통화는 유효하다, 무너지지 않는다가 핵심이고 약간 스크래치는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꾸 댐비니까. 그 정도 수준이라고 경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어요. 근데 왜 사우디가 석유 대금을 더 이상 달러로 받지 않겠다 이런 가짜 뉴스가 나왔냐고요. 그러니까 소문의 근원은 이스라엘 사우디 정상화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사실 페트로달러 비밀 협정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조약으로는 이게 위튼 그건 아닌데 약간 핸시액으로 한 거예요. 암묵적 비밀 조약이에요. 왜 그 내용이 뭐냐면 이게 또 이스라엘이랑 연결됩니다. 지난 욤키퍼 전쟁, 그러니까 4차 중동 전쟁에서 그 미국이 이스라엘을 그 군수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판에 전세를 엎었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우디가 오일 패권을 막 휘둘렀죠. 막 금수 조치한다, 오일 안 판다 해서 막 세계가 막 경제 위기, 오일 쇼크에서 막 정권 무너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 닉슨 대통령이 재무장관을 파견합니다. 비밀 협약 맺어라, 사우디랑. 그래서 어떻게 했냐? 사우디는 원유 가격을 달러로 책정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페트롤 달러죠. 그 다음에 사우디는 원유 대금 수입 있죠. 달러를 이제 그걸로 미 국채를 사라. 그리고 미국 대형은행에 양도성 예금 증세를 매입해라.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윈윈하는 전략이고 이건 금융 어떤 계약, 비밀 계약이라면은 대신에 미국은 사우디의 주변국 및 소련에 대한 안전 보장을 해라. 이때부터 안보 동맹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걸 비밀로 했어요. 왜? 주변 아랍국이 이걸 알면은 미국이랑 손잡은 걸 사우디가 알면은 들고 일어나니까 그 아랍해본 같은 게 폭동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건 비밀로 하자 해서 비밀 협약이 50년 동안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효과가 뭐냐면 원유를 무기화하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이 비밀 페트로 그 협약은. 그다음에 또 사우디는 오일만이로 버는 그 안전한 투자처를 찾을 수 있어요. 돈을 벌면 투자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미 국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보 우산을 제공받으면 적대적인 시아파 국가와 대립할 수가 있고 서로 윈윈이에요. 근데 50년 동안 하는데 왜 갑자기 그러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옛날 협정이거든요. 74년에서 50년 된 거. 요거 업그레이드 버전이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우디 정상화 조건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방위조약. 한미동맹이 동원하는 가장 강력한 방위조약. 그다음에 핵개발. 이걸로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바이든이 자꾸 못해. 대선 스케줄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약간 선동불을 지른 거죠. 그 사우디 입장에서는 기존 조건보다 더 좋은 조건이 지금 조건이거든요. 이스라엘 사우디 정상화 조건이. 그러니까 핵무기랑 이게 상호 방위 조약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군부를 떼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페트롤 달라고 우리 포기할 거야. 아하, 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핵 지원 조건을 관철해야 되거든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 바이든하고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이든은 지금 무조건 이제 사우디를 잡아야 돼요. 근데 이란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사우디 MBS는 지금 막 뜯어내야 돼. 방위 조약도 해주고
그 핵무기 개발도 끄집어내야 되는데 오히려 트럼프가 되면은 사우디한테 그렇게 큰 힘을 안 실어줘요. 왜냐하면 미국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전략을 재편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야 이스라엘 핵이 집단 안보 체제로 해줄게 핵 갖지 마라는 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약간 중동 정책이기 때문에 지금이 마지막 기회의 창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우디 입장에서는 지금이 마지막이네요. 사우디 입장에서 지금이 마지막인데 트럼프로 되면은 이제 야 아브라함 협정 체제로 다시 들어와. 그거 필요 없어. 이제 뭐 이란 우리가 제재할 거고 그다음에 뭐 이스라엘이 디팩토 핵국가니까 얘네들 중심으로 안보 전략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 이건데 사우디는 지금 혼자 튀고 싶거든. 믿을 사람 없다는 거야. 이스라엘도 못 믿고 바이든이 막 핍박하니까 이스라엘도 믿을 수 없고 이란은 핵 개발하고 있으니까 나라도 핵 개발 빨리 해야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중동에서 사우디의 셈법인데 바이든이 그걸 줄까 말까 하는데 지금 시간이 다 된 거죠. 그래서 빨리 좀 푸시하는 대응에서 우리 페트로달라 포기할 거야라는 소문이 진원지가 사우디라는 얘기가 설득력이 있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버티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야. 새로운 계약 조건을 빨리 해라. 그래서 이게 이런 선동이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사우디가 지금 급해요. 급하죠. 빨리 그 조 바이든이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